자살할까봐, 이제 자살할까봐 이제 이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먼저 접근하냐에 하는데, 만약에 내담자가 이제 내담자한테 이제 먼저 그림을 그려줘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민들레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또 자살할까 싶어서 현재 이 사람을 이렇게 독립시키는 어른으로 큰 다음에 하는 것도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당신의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두려움을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방법이 당신이 선택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당신의 그 과거 남자친구에 대한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그거를 조금 내보내는 작업 하나를 하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당신이 민들레가 선택한 남편을 성장시켜서 아기를 성장시켜서 폐인이 안 되게끔 성장시킨 다음에 헤어지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진짜로 효과적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려고 한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어떠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그 전 남자친구의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심상 작업으로 이렇게 그때 내비게이션 워크북에서 했던 세미나 기억나시죠? 다시 책 보고 그걸로서 이제 그 애도 작업을 해서 보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애도 작업이 잘 됐으면 지금 이 남편에 대한 이 부분의 감정이 죄책감이 확 떨어지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애도를 했지만 여전히 이 감정이 두려움이 현재의 감정이 여전히 크다 그러면 이 작업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남편한테 내가 어른으로 폐인이 되지 않게끔 성장시켜서 이혼하겠다라는 거. 그럼 이제 이걸 할 때는 이 방법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 접근으로 계속 질문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방법이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먼저 하고 이제 그 죄책감을 뒤에 다뤄도 되죠. 그럼 이때 이제 민들레님이 선택한 이 방식이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방식이 최적의 방법인지 같이 한번 상담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떠시냐, 동의가 되면은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민들레님이 생각한 현재 남편을 몇 살이라고 보느냐? 4살. 자, 4살인데 당신이 그러면 독립시키고 당신이 이혼하려고 하는 상태는 어느 상태가 되면은 가능하냐? 구체적인 상태를 물어요. 그러면 설거지도 스스로 자기가 하고 정리도 하고 그다음 뭣도 하고 뭔가 이제 상태가 되잖아. 그런 상태라고 해요. 아, 그런 상태가 되면 당신은 이혼할 수 있겠냐. 그런데 지금 이제 65년을 이렇게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것이 좀 더 편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민들레님이 지금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몇 년이 걸리실 것 같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 당신이 예측한 몇 년이 걸릴 것 같냐 물어봐야 돼. 60 몇 년 동안 안 된 것을 당신이 지금 하는 방식 좋다. 그럼 이게 몇 년이 걸릴 거냐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이제 60 몇 년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익숙한 걸 선택하는 나이인데 이제 똑같은 60 한 5년 그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거. 이걸 더 걸릴 것 같다면 안 돼요. 하고 연구를 찾아야 돼요. 보통 이제 연구에서는 익숙한 방식을 젊은 사람들도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서 한다. 그잖아, 우리도. 상담을 처음 배운 사람이요. 내비게이션 워크북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상담을 배운 사람은 정말 3개월이 됐는데도 상담을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는 처음 배운 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막 완전히 무슨 후루꾸로 그냥 어디서 그냥 어떻게 그냥 대충 그냥 막 해갖고 상담을 한 지 10년이 됐어. 그런 사람에게 내비게이션 워크북 3인절 실습을 뭐 하고 나면 돼요,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 익숙한 방식의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이 옷을 벗고
자, 이렇게 상담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익숙했던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연구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적용하기가 쉽고 습관이 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상담이 어렵잖아. 나이 든 사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축으로 풀면. 나이 든 사람 아무리 상담자 반응을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익숙한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근데 젊은 상담사들은 딱 알려주면은 알려준 대로 해요. 왜? 이 나이의 차이에서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예요. 자, 지금 당신이 선택한 이 방식이 몇 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기보다 연구에 의하면 익숙한 것에 사람이 익숙한다. 그래서 그 자기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상대는 어때요? 익숙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당신이 이걸 시도한 지 몇 년이 걸렸냐? 얼마나 지금 됐냐? 자, 남편이 변하냐? 안 돼. 사람 절대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동기가 나에게 있어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동기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발성이 모인 집단이야. 그럼에도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비자발적인 지금 배우자를 내가 이렇게 훈련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게 얼마나 걸려요? 60년. 맞아요. 죽을 때까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불가능한 목표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시냐. 이렇게.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걸릴 거냐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이거는 진짜 안 될 것에 우리가 뭔가요? 안 될 것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얘가 잘하는 것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어렸을 땐 전부 다 피아노 학원을 다 보내요. 태권도 학원 다 보내고. 아니, 피아노 학원 6년을 다녔는데 바이엘 끝내고 그러는 거야. 나 참 그거 보면은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 둘 다 그랬거든요. 내가 피아노를 못 쳐갖고 피아노 너무 치고 싶은데 그냥 막 무조건 학원만 피아노. 뭐 재고 뭐고 없어. 똑같은 거야. 얘가 잘하고 있는 걸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그냥 피아노 학원 보내고 그냥 태권도 학원 보내고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내담자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에 대해서 당신이 선택한 전략이 어때 효과적인 것 같으냐, 당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생각해 보겠죠. 그럼 전략을 좀 어떠냐, 바꿔보는 거죠.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폐인이 될까 두려운 거 아니라 이분은 어린애가 아니다. 성님은 자기의 삶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리고 치워주는 게 아니라 쌓아놓고 이런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 당신이 나하고 삶을 원한다면 나는 당신과 이러하게 나머지의 삶을 살고 싶다. 정리되어진 것은 내가 행복감을 준다. 그리고 나는 물건을 던지면 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하고 행복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던지는 것은 나는 이 폭력적 상황에서 내가 내 노후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난 당신과 삶을 살기 어렵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 누가 바꿔야 돼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내담자가 이혼하고 싶을까? 아닌 거란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야? 소리 지르지 않고 이건 굉장히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상담받자. 도움을 받자. 그래도 못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내 노후를 당신과 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해야 돼요. 단호성. 폭력은 단호함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단호해야 돼. 그것을 이제 난 너하고 헤어질 거야. 앙앙앙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는 당신과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막 그게 아니라 막 요리 돌려서 지금 아니 어떻게 그 다 큰 성인을 훈련을 해요. 지금 내담자가 민들레가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뭐하러 정리를 해줘. 집이 바퀴가 벌레가 곰팡이가 쓸면은 본인이 해야 돼, 그런 거. 지적장애도 아니고. 지적장애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담자가 하도록 하는데, 이건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부분들 단호함.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6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몸이 그냥 기억해요. 그래서 막 뭔가 새끼를 밥 안 먹고 뭐 이러면 내가 암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어서 건강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강이 엄청 제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빵, 치킨, 막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막 그렇게. 근데 막 갔다 와서 막 밤에 막 야식에 막 빵 먹고 라면 먹고 치킨 먹고 막 이렇게. 뭐 잠을 자면은 약간 불도저가 90도의 각도를 못 올라가서 막 힘든 것처럼 코골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막 이 사람이 이 호흡 끊어서 죽을까 싶어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상태. 10년 동안 이 남편을 고치려고 막 빵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살 빼라, 뭐하고 숨기고 막 어쩌고 막 통제를 한 거예요. 통제 방식. 자,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내한테 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살 빼라, 뭐 해라, 숨기고, 그러면 어쩐다. 안 돼서 이제 제가 10년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